안녕하세요. 텔레학교입니다. 사실적이고 감각적인 인식은 자신과 세계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넓어진 세상을 마주하며 5학년은 인식 속에서 새로운 분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교감 시기에 균형을 잡으며 관계를 재조정하던 조화로움은 사라지고 반감으로 심리적 혼란을 겪게 됩니다. 어린이에게 너무 큰 세상이 때로는 버겁게 느껴집니다. 나라는 작은 자아를 압도하거나 집어삼킬 것 같아 밀어내듯 저항하는 때가 온 겁니다. 가장 먼저 권위에 도전하는 형태를 띱니다. 어린이에게 권위의 대상이 되는 건 사회이고 어른일 겁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불합리한 일에 분개하며 정의로움을 주장합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있을 때 세월호를 겪으며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를 말입니다. 자신이라면 그렇게 많은 짐을 실지도 않을 것이고 선장이라면서 어떻게 자기 먼저 탈출할 수 있느냐고요. 많은 어린 생명보다 자신의 비루한 목숨부터 구하는 어른의 사회에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어린이가 자라 어른이 되면 순간순간 양심을 지키며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이런 질문에 어린이는 슬며시 고개를 돌립니다. 마음은 정의롭지만 현실은 외면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른도 사회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른에는 보호자뿐 아니라 여지없이 교사도 포함됩니다. 몇 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보호자에게 반항하고 그나마 교사의 말을 듣는 경우입니다. 보통 3, 4학년 어린이가 하던 행동인데 5학년에서도 이어집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에게 엄마 말 좀 잘 들으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도 선생님 말씀은 듣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보호자가 계십니다. 그렇군요. 몰랐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사 말을 정말 잘 듣거든요. 5학년쯤 되면 의리가 있다고나 할까요? 애정이 있다고 할까요? 4학년 때하고 다른 호감이 교사와 어린이 사이에 오고 갑니다. 그런데 집에서 보호자 말을 안 듣나 봅니다. 그럴 때 5학년 담임은 보호자에게 먼저 감사 인사부터 드립니다. 어린이가 가지는 어른에 대한 삐딱함을 보호자가 잘 받아주시고 있는 겁니다. 어린이 발달상 어떻게든 어디라도 나오긴 나와야 하는 진상스러움이 있거든요. 그게 집에서 보호자에게 표출되고 있었던 겁니다. 어린이는 그걸로 어느 정도 해소되어 학교에서는 멀쩡한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이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보호자가 어린이에게 불안하지 않는 대상이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만만해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 정말 그렇다면 곤란하긴 합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보호자의 권위가 어느 정도 살아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자주 마음 나누기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어린이가 아침에 깨어나지 않은 상태로 학교에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늦게 자고 억지로 일어나 아침도 먹지 않고 학교에 오기도 합니다. 어떤 어린이는 입가에 허연 자국이 남아있는 걸로 봐서 세수도 안 하고 온 것 같습니다. 교실에 오자마자 눈을 바라보며 아침 인사를 하는데 세상 귀찮은 표정이 보입니다. 학교에 와야 하니 몸은 일어났으나 영혼은 아직 꿈속을 헤매는 듯 합니다. 똑똑하고 두드려 마음부터 깨워서 정신이 지금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야 학습이 가능해지거든요. 오늘 아침 마음을 나눠줄 사람 있나요? 처음에 대부분 그저 그래요 입니다. 감정도 배워야 성장합니다. 새로운 감정 낱말을 익히고 친구가 쓰는 걸 보며 공감하며 나도 써보고 내 기분이 맞나 확인하는 과정 말입니다. 속상해요. 아침에 엄마한테 짜증내고 나왔어요. 엄마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제가. 그리고 한참 옵니다. 반 어린이는 친구의 눈물에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감정을 나누는데 익숙한 분위기라면 그렇습니다. 울고 있는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기도 그렇거든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에 공감하는 겁니다. 대부분 이러니 보호자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냥 일어나기 싫어서 상쾌하지 못해서 내 몸이 짜증난 건데 알아차리지 못하고 옆에 있는 보호자에게 화풀이를 한 모양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보호자 말도 안 듣고 교사 말도 안 듣는 경우입니다. 5학년, 6학년이 그럴 때입니다. 그럼 누구 말을 듣느냐 하면 친구 말을 듣습니다. 좋아하는 친구를 찾고 친구와 어울리는 게 세상 좋을 때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여자친구, 남자친구라는 특별한 친구가 생기면 더합니다. 등교 시간에 맞춰오라고 그렇게 일러도 안 되던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보호자 말씀을 들어보면 잔소리를 그렇게 해도 늦장을 부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가 일찍 오는 겁니다. 왜냐? 여자친구가 하는 1인 1역할을 자기가 해놓으려고요. 그런 어린이를 쳐다보며 저도 모르게 보호자 마음이 되어 자식 키워놔도 소용이 없겠구나 하고 중얼거리게 됩니다. 어린이의 반항이 보일 때 교사도 보호자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식은 또 우리 반 어린이는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나에게 대항하려고 한다는 걸 우리는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의 사람으로 키우는 건 독립하는 것이고 그 과제를 하는 미숙한 방법이 반항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린이가 예전처럼 고분고분하지 않다는 것,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더 쓴다는 것은 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상처받기보다 단단하고 깊어져야 합니다. 어린이에게 우리는 어른이니 어린이가 어린이에게 부딪혀오면 넓고 수용적이고 굳건하게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른답게 말입니다. 세 번째는 보호자 말은 듣고 교사 말을 안 듣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가 참 어렵습니다. 집에서 힘들게 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말썽 피우니 힘들다고 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교사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동 상담을 공부하며 어린이 옆에 있어 봤던 어른의 입장에서 본 것입니다. 이 어린이의 자아가 괜찮을까 걱정됩니다. 집에서 보호자가 엄한 경우 어린이는 보호자에게 맞춥니다. 하지만 어린이도 어린이로서 자기 욕구가 있고 그 욕구를 해소하고 싶어 합니다. 놀고 싶고 짜증내고 싶고 보호자처럼 지배력을 발휘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런 걸 집 밖에서 하게 됩니다. 보호자 앞에서는 말 잘 듣는 착한 아이 역할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그림자 같습니다. 그림자가 사회에서 자기 모습인 것처럼 굴 때 자아는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욕구에 쌓인 자아가 해소하듯 사회 집단에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보호자와 어린이 상담을 해봐도 성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는 집 밖에서 보이는 어린이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게 어렵습니다. 교사와 다른 사람이 우리 아이에게 선입견을 갖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 아이를 나쁘게 보는 것 같은 사람과 소통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닙니다, 보호자님. 어린이를 정말 예뻐하고 관심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낼 수 있는 용기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듣기 불편한 말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도 편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게 겨우겨우 보호자와 이야기가 되어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한 심리검사를 하고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나아지긴 하지만 생각처럼 명쾌하지 않습니다. 마치 약을 먹는 거와 같습니다. 감기에 걸려 약을 먹으면 뚝딱하고 증상이 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움직이기 좀 나아지는 정도지요. 어떤 약은 먹자마자 괜찮다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런 약은 약효가 떨어지면 증상이 그대로 나타나거나 위장장애를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상담실에서 보호자와 똑같은 관계를 맺는 케이스를 알고 있습니다. 휴직 중 수련 과정으로 상담실에서 일했던 적이 있어서 임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상담실에서는 보호자에게 보이는 착한 아이 모습으로 상담자를 대합니다. 상담자는 어린이에게 문제가 해결되었고 더 이상 오지 않아도 좋다고 말합니다. 보호자는 안심합니다. 그럼 그렇지. 우리 아이가 크게 잘못되었을 리 없어. 하고 말입니다. 상담실과 교실은 다르다는 걸 놓친 것입니다. 어린이의 페르소나가 자아에게 너무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상담 과정은 이것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인데 페르소나가 다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럴 땐 어쨌든 보호자가 페르소나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걸 알려주어야 합니다.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된다. 네 모습 그대로 괜찮다.
그림자가 네가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어린이는 보호자를 많이 사랑하는 아이일 겁니다. 사랑을 잃게 될까봐 보호자에게 인정받을 때 가장 기뻐서 그럴 겁니다. 그러니 아이에게 엄격하지만 깊은 사랑을 전하고 든든하지만 넓은 품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하지 않도록요. 한 반에 20여 명이라면 15명가량은 교사와 보호자 모두에게 보존합니다. 한마디 하면 10마디로 말대꾸하고 한 번 시키면 그냥 하는 일이 없습니다. 설득하자니 자기 주장이랍시고 힘을 합쳐 대들고 받아주자니 한둘도 아니고 일관성도 없습니다. 5학년 초에 그나마 선생님 사랑해요 립 서비스라도 해주었던 예쁜 어린이들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냉소 삐딱입니다. 정말 교사였던 어른으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한두 명은 어디 동네 양아치 가지고입니다. 어른은 안 좋아하고 친구를 좋아하며 어울려 다니는데 문제는 또래 집단이 배타성을 띈다는 것입니다. 배타성은 어른에게는 기본이고 다른 친구와 집단에게도 향합니다. 자기 집단에 끼워주지 않고 자기들끼리의 은밀함을 즐기는 것입니다. 배타성으로 울타리를 친 집단 안에서 어린 자아들이 모여 있으면 마치 정글처럼 힘의 역동이 일어납니다. 힘이 세서 싸움을 잘하는 어린이가 우두머리가 되고 발 빠른 어린이가 행동대장이 되고 돈 많은 어린이가 물주가 됩니다. 유치한 어른의 모습을 어린이가 그대로 본떠서 하는 겁니다. 어른도 이러면 문제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마치 범죄 조직 같지 않습니까? 어른도 친구 집단이 있죠. 그리고 묘한 권력관계가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그나마 어른이기에 어느 정도의 선을 지키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린이는 아직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 부족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알아차리고 행동을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어린이 집단의 상대가 되는 사람도 어린이입니다. 집단이 휘두르는 힘에 자신을 방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받은 상처는 어린이 안에서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5학년의 또 다른 키워드는 정치와 양심입니다. 저에게 정치는 합의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의견이 옳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도 합리적이어서 내 주장을 수정하고 합의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대중적으로 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권력이 필요하고요. 권력을 유지하고 행사하는 일이 정치라고 어학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치의 모습이 5학년 어린이께서 보여 키워드로 삼았습니다. 힘을 얻고 행사하여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거나 불이익을 피하고자 하는 행동 말입니다. 그리고 양심은 제 말로 하면 올바른 것을 지키는 마음의 힘입니다. 어른에게 등을 돌리고 또래에게 마음을 줍니다. 또래 집단 안에서 역동이 일어나고 자신은 무엇을 선택할지 순간순간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 어린이는 정치를 선택할까요? 양심을 선택할까요? 남자 어린이들 사이에서 축구가 한창입니다. 또래 중에서도 축구 실력이 뛰어난 어린이가 있습니다. 이 어린이를 중심으로 경기 능력에서 서열이 세워집니다. 잘하는 친구들이 공격 위치에서 공을 차고 그 다음에 수비. 다는 아니지만 보통 맨 마지막이 골키퍼입니다. 친구들은 땀 흘리며 뛰고 있는데 자기는 골대 앞을 지키고 있자니 심심해지기까지 합니다. 축구가 시시해졌습니다. 그래서 골키퍼 하느니 축구 안 하고 싶지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래 집단에서 자신의 위치를 아니까요. 자기 뜻과 다르게 집단에 맞춰줄 수밖에 없습니다. 축구 실력이 권력이구나 알게 된 어린이는 자신보다 운동을 더 못하는 어린이에게 억눌렸던 마음을 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기회가 되면 어느새 그렇게 됩니다. 대상은 보통 어린 동생이나 자기보다 운동을 못하는 여학생들입니다. 같이 피구할 때 공을 엄청 세게 던지며 열등감을 풉니다. 그러다 제법 운동신경이 있는 여자 어린이와 맞서게 되었습니다. 공을 던지고 몸 움직이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실력이 아니라 다른 걸로 상대를 조롱합니다. 여자애가 무슨 힘이 그렇게 세냐? 얘 남자야. 헐크.
실력이 안 되면 비겁한 방법을 써서라도 상대를 누르려고 합니다. 여성, 노인, 아이 등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고 혐오하는 비속어를 쓰며 자신은 아닌 척합니다. 5학년 어린이가 비속어 쓴다고 사회적 약자에서 빠지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비속어 쓰며 의시다면 강한 느낌이 들어 만족스러울 뿐이죠. 운동이나 힘으로 한다면 말로 관심의 대상이 되려고 합니다. 성적인 말, 과한 개그, 유쾌하지만 않은 유머들을 반복했으며 시선을 잡고자 합니다. 자기가 한 말로 친구들이 웃고 또 따라하는 친구가 생기면 자신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비속어는 더한 비속어를 쓰게 하고 과한 행동은 더 과격해지지 않으면 눈길을 끌지 못합니다. 어린이는 스스로 갖고 있는 품격을 자꾸만 내려놓아야 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런 행동은 오프라인에 머물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이어지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SNS에서 그대로 이어집니다. 자기들끼리 편을 나누고 한 명을 놀리다가 또 다른 편과 집단으로 맞섭니다. 동의하지 않고 찍은 사진을 주고받거나 사람에 대한 품평을 물건처럼 주고받습니다. 개인정보, 몸사진 같은 것은 범죄인데 말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말 지나고 나면 집에서 있었던 온라인 싸움을 학교에 들고 와서 문제가 터집니다. 캡처된 내용을 보면 기가 찹니다. 어린이라고 생각하기엔 참 너무한 말들을 주고받았더라고요. 우리 아이, 남의 아이 할 것이 없습니다. 가만히 보며 이러면서 재밌기만 했을까 싶습니다. 당하는 입장이 아니더라도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했을 텐데 자기답지 않은 말들을 하며 어린이는 마음에 걸리지 않았을까 하고 말입니다. 자기들이 이런 행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불안은 더 커집니다. 내 친구들이 언젠가 나에게 화살을 돌리지 않을까? 친구들 말고 6학년이나 중학생들이 그러면 어쩌지? 걱정이 됩니다. 누가 돈을 뺏겼다더라. 인사를 안 해서 혼났다. 예쁘게 하고 다니면 찍힌다. 같은 것들입니다. 불안은 예기치 않은 행동을 하게 합니다. 차분하지 못해 실수가 잦아지고 울뚝불뚝 감정의 동요가 일어납니다. 만만한 대상에게 함부로 화풀이를 하고 되돌아올까 신경이 쓰이고요. 이런 게 어느 순간 학교 폭력으로 드러납니다. 5학년 키워드가 정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전해졌을까요? 반감과 감정이 격렬해지며 내적 동요 상태에 있다가 쉽게 폭발하거나 좌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내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반응하거나 지나친 행동을 하다 다른 대상을 찾아 억눌린 감정을 해소합니다. 어른에게 의도하지 않게 무례한 짓을 하고 돌아서면 후회하고 일관성 없는 요구와 알 수 없는 짜증을 쏟아냅니다. 5학년들이 갖는 특성입니다. 5학년이 이렇다고 하며 놀라는 분도 계셨겠지만 가만히 보면 어른들이 사는 세상과 비슷한 면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닮아있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전전두엽의 역할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하는 행동에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전체를 보는 통찰은 위험한 정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멈추는 것이죠. 어른은 경험을 통해 끝내 자신이 책임져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역시 알고 있습니다. 당장은 불이익이 되더라도 길게 보았을 때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전전두엽은 뇌 발달에서 최고 수준의 성장이고 차원이 다른 인지 기능을 보이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어린이는 아직 전전두엽 발달이 미흡합니다. 어린이의 욕구를 조절하고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이 성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린이 시기에는 감정이 사고보다 훨씬 더 왕성하게 작용합니다. 어린이는 인지보다 감정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린이에게 전전두엽 역할을 하는 것, 자신을 조절하고 올바른 선택으로 행동을 조절하게 돕는 것은 마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 이 마음을 양심으로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어린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과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존재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가 양심을 건강하게 발달시켜 나갈 수 있게 보호자와 어른은
어린이의 전전도엽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어른들이 정치적으로 살면 어린이도 따라 그렇게 삽니다. 내 이익, 내 생존, 내 안전만을 따라서요. 내 아이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교사에게 촌지를 주었었고 한 명이라도 더 앞서 나가라고 한 단계 위에 내용을 선행학습시킵니다. 보호자가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해주지 못하는 것을 사에서 보상해 주기 바랍니다.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교사가 챙겨주었으면 합니다. 병원에서는 우리 아이에 대해 의학적 소견 이상의 보살핌을 해줘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것들이 능력 있는 보호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남들에 비해 이런 것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 부족한 보호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아이를 위해서가 내 아이만을 향해 버립니다. 그 결과 필수 진료과들이 부족해지는 현상과 함께 동네 소아과는 점점 없어지고 대학병원에서 소아외과는 전문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호자의 요구가 부담스럽고 감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어린이가 어른에게 보고 배웁니다. 나만을 위해. 잘 산다는 건 조건에 맞추어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조건에 맞춘다는 것이 현명함인지 합리화하는 것인지 아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런 와중에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양심입니다. 혼자만 손해보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가장 이타적인 것이 가장 이기적일 수 있다고, 나를 위해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니까요. 5학년 보호자는 사색적인 보호자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5말 6초. 어린이에게서 격정적인 감정과 무례한 반항이 보일 때입니다. 거친 정치적인 행동 속에서도 자꾸만 걸리는 어린이의 양심을 키울 수 있도록 말입니다. 어른에게 필요한 건 인내심과 깊은 생각, 흔들리지 않는 단호한 행동입니다. 너희는 그래라, 그럴 줄 알았다. 보호자로서, 교사로서 우리는 우리 길을 갈 거다. 내가 그래도 우리를 따라올 거라고 믿고 있다. 너희는 아직 어린이이고 우리는 합법적으로 너희에게 가르치고 보호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 어른이다. 덤빌 테면 덤벼라. 우리는 단단히 안아줄 테니 말이다. 우리는 5학년 어린이를 보호하고 가르칠 합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어른입니다. 좋은 어른이 행복한 어린이를 만듭니다. 텔레학교였습니다.